네, 안녕하세요. 정주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는 거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 아시는 분 있어요? 없죠? 네.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 소개 조금 드리고 진행할게요. 네, 저고요. 이틀 전에 KBS 강연 백도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청춘들에 관련해가지고요 말씀을 드린 적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리포트에서 NCS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더빅스터디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뭐 이것저것 재밌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는 이제 기업은행에서 인사 업무를 했었고요. 주 담당 업무는 이제 채용이랑 승진 관련된 것들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그냥 느끼는 거 잠깐 이야기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목표로 하시는 게 공기업이죠. 근데 조금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 폭이랑 스코프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한수원만 쓰겠다, 한전만 쓰겠다, 뭐 그런 회사만 쓰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대기업도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뭐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지원을 하고 그걸 통해서 면접도 보고 뭐 이런 말은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이 써봐라냐면은 많이 지원을 하실수록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기회가 많아지고 연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공기업에서 필기 되게 중요하죠. 근데 필기 중요해도 보면은 면접에 떨어진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면접 연습을 조금 많이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제대로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기업은행도 공기업이잖아요. 기업은행에서 이제 채용 파트에서 합숙 면접 하거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면은 친구들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보는 관점이랑 상당히 다르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긴장할 때 많이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거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잘할 건가, 우리 회사에서 당신이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을까를 되게 궁금해하는데, 친구들이 긴장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면접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만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포인트를 되게 잘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실전 경험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서류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조금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많이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기회가 많아지고 빨리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를 갈 수 있거든요. 기회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만 가겠다. 물론 공기업을 주로 하셔야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공기업만 보지 마시고 다른 기업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뭐 대기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뭐 그런 대기업도 있겠지만 상위 30개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융권도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가라는 건 아니지만 지원을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수원에 관련해가지고 오늘 여러분한테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는 한수원을 몰라요. 지원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공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은행이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NCS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저는 자우선은 정말 자신 있어요. 예, 정말 자신 있어요. 저랑 같이 하면 100% 붙어요. 그건 제가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수원 같은 경우 필기가 중요하니까 그냥 써도 붙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삼성이나 그다음에 CJ나 그다음에 기업은행, 국민은행 이런 자소서를 많이 보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은 제가 스펙이 안 좋아도 붙일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포인트를 되게 잘 알아요. 포인트를 잘 알아서 이번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있는 친구 스펙 같은 거 안 가려고 그냥 다 쓰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붙었어요. 그냥 제가 같이 있는 친구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35%가 붙었어요. 그냥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있는 거고요. 한수원도 제가 자소서를 좀 분석해봤는데, 네, 되게 쉬운 자소서고요.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죠. 뭐 대부분 필기시험 가니까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자소서를 잘 써야 대하는 이유는 잘 쓰셔야지 나중에 면접에서 물어볼 거리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해서 붙을 수 있다. 제가 이제 기업은행에서 읽은 자소서만 해도 한 2만 장 정도 돼요. 2만 명 정도 되죠. 근데 자소서를 보면 되게 매력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기업은행은 자소서를 정말 다 보거든요. 미친 척하고 다 보여요. 근데 자소서 보면 되게 매력적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자소서 어디서 보고 뺏긴 거죠. 스펙 보고 뺏긴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소서 있는 사람이랑 면접에서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진정성이 떨어져 보이죠. 조직에서 공기업은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진짜 보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랑 저 자소서 있는 사람이랑 지금 본 사람이랑 진정성이 떨어지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회사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 이 사람 무조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 올 페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잘 쓰셔야 되고 그 자소서에 있는 내용이 나랑 정말로 일치해야 된다. 그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한수원에 관련해가지고요. 준비된 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죠. 네, 한수원이라고 하면은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라는 플레임을 가지고 있고 2001년도에 만들어졌고 대표이사는 조석이다. 저는 이거 조석하면서 조석 아시죠? 네, 네.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네, 대표이사는 조석이다. 네, 경상북도의 경주에 있다.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 자소서에 쓰지 마세요. 경주에 있다, 뭐 지진 이야기들은 절대 쓰지 마시고요. 네, 그냥 알고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다. 네, 주요 사업은 원자력 발전이랑 수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R&D, 해외 사업, 원전 건설 이렇게 하고 있다. 자소서에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알고만 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한다. 네, 대단한 회사죠. 네. 네, 설립 근거입니다. 1996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 기본 계획 확정이 되면서요. 한전에서 6개의 발전회사로 분리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 공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한전도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다 보면은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률은 꼭 읽어보세요. 법률에 읽어보면은 뭐가 좋냐면은 그 법률에 나와 있는 것들이 설립 취지라든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기업들은 꼭 그걸 읽어보시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가치관, 왜 내가 공기업을 가고 싶은지 랑 거기에 나와 있는 설립 취지랑 목적을 같이 맞춰서 쓰실 수 있습니다. 지원 동기 같은 거 되게 쓰기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적용하셔가지고 본인의 가치관과 잘 배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좀 그것을 한번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에서 지원 동기를 딱 정확하게 물어보고는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공기업을 쓰실 때는 꼭 법률은 한 번쯤 읽어봐 주십시오. 그게 로열티이고요.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하시는 것 자체가 면접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꼭 읽어보고 가세요. 네.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네. 브랜드 슬로건은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 라고 하고 있고요. 핵심 가치는 기술 존중, 안정, 사회적 책임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신뢰받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 한수원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냥 이거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필기시험 붙고 나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면접에서 이제 어떤 것을 물어볼 건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나한테 어떤 질문이 올 건가를 면접 때 들어가기 전에 뽑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때 체크하시고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인재사항이죠. 인재사항은 조금 많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좌우 상목 한번 다 보셨죠? 다 보셨죠? 인재상에 관련된 거는 한번 물어보죠. 4번 항목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인재상은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네, 국민의 사랑을 받는 한수원인이라고 하는 큰 인재상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하부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네, 1번 기본에 충실한 인재, 윤리의식, 주인의식, 안전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수원 관련돼서 몇 년 전에 좀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고도 있었고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위험한 하이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본 안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배려하는 상생 인재, 소통, 협력, 사회적 책임. 이거는 모든 공기업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 글로벌 전문 인재, 열정, 전문 역량, 글로벌 최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한수원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수출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역량 여러분 중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잘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4번 항목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이야기가 쓰는 것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수원 주력 사업을 좀 볼게요. 네. 수력 원자력 발전소 이외에
발전소 부지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 비율을 맞추기 위해 풍력,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점유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정도 됩니다. 네,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사업, 신형 병수로 사업 건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자우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금방금방 치고 지나가고요. 자우서 관련된 것 좀 길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매출액 10조가 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10조. 네, 10조 정도면은, 네, CJ가 한 30조 정도 되거든요. 네, 3분의 1 정도면 엄청난 규모인 것 같고요. 대기업이죠. 대기업. 제가 이거 봤는데, 모 사이트 들어가면은, 한수원이 동일 에너지 사업부에서 몇 위인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3위인가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한 규모인 것 같고, 네, 여러분들 공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 선호도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는 지원을 안 했었어요. 되게, 그래요. 네, 아쉽습니다. 네, 계속 성장하고 있죠.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네, 임직원 현황, 이런 것도 봐야 되죠. 보시면은, 네, 지금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네, 현원보다 초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TO가 꽤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예, 당분간은 한수원에서 많이 뽑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뽑을 여력이 많다. 네, 그 정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발전소가 위치가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만 그냥 잡은 것 같습니다. 한울, 한빛, 고리, 월성. 여기 지방 출신이세요? 지방 출신이세요? 아, 그러세요? 여기 근처 사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세요? 부럽네요. 네. 그러면은, 예, 가점 붙겠네요. 가점 대상자세요? 경주. 보니까 여기 한수원에서 나온 자료에 가점 대상 여부가 체크돼 있더라고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좋은 기업이지만, 예, 내려가야 된다는 거, 지방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게 약간, 예, 약간 좀 그렇죠? 네, 회사 분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공기업 특성상 안정적이고 성과에 시달리지 않는 편이다. 네, 초봉은 적으나 상승률이 높은 편이고 봉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라고 합니다. 봉급 평균이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8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하죠. 8천 정도면 평균 연봉이 그 정도 되고요. 네, 공기업의 특성상 보면은 이제 안정적이고, 예, 성과에 시달린다. 제가 이제 기업은행도 보면은 은행들이 상당히 성과를 많이 요구를 하죠. 산업은행이나, 산업이 아니라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는 성과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데 기업은행은, 네, 가족 같은 분위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공공기관들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공기관을 가고 싶다, 공기업을 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조금 길고 얇게 이렇게 조금 평탄하게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공기관이 맞고요. 조금 빡시게 벌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대기업을 가시든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나랑 어떤 부분이 맞는가 잘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 네,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지금 보면은 지방 가 있는데 후회하는 애들 꽤 있습니다. 네, 꽤 있습니다. 근데 그만두진 않더라고요. 욕만 하지. 만나면 술 먹으면 욕만 하긴 하지 그만두진 않더라고요. 공공기관 특징상 안전하고 좀 편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에 있어서 좀 외로운 거, 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수적이다. 이거는 제가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상당히. 군대 문화입니다. 군대 문화 견디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 방송 나가고 있죠. 네, 손 들고 있고 막 그랬어요. 네, 네, 실수하면은 손 들고 있고요. 아무튼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도에서 손 들고 있고요. 아무튼, 네, 상당히 군대적인 문화이고 보수적이다라고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창의적인 거요 좋다. 네, 활발하게 뭔가를 기획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다. 아, 안 돼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창의적인 뭔가 기획을 했거든요. 4개인가 했는데 다 혼났어요. 네 일이나 잘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회사 구성원 숫자가 적어서 쉽게 불만이나 고충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회사 전체 조직은 상당히 큰데 파트별로 구성원이 숫자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용 현황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보수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상당하죠? 8,458만원. 네. 네, 제 기업은행이 이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네, 초임이 3,530만 원이죠. 네. 3,530만 원이면 아마 실수령액이 2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250 정도.
네, 근데 상승률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상승률이. 그러니까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초봉이 4,600인가? 네, 정도 되는데 평균 보수는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되게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기업 대비 연봉 수준은 높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규 채용 현황을 보시면요. 네, 2015년도에 네, 1,369명을 뽑았고요. 뭐 다른 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네, 여성이 네, 20% 정도 된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이공계가 74%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지방 인재가 네, 한 70% 가까이 된다는 거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을 짜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모집 분야 예, 이렇게 돼 있죠.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그 인문계. 네, 힘든 길 가시네요. 네, 10명 뽑고요. 네, 그 외에는 다 이공계인 것 같습니다. 네, 기계 계열이 제일 많은 전기 전자 계열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네, 지역 인재 27명 뽑고요. 사무 계열은 네, 10명 뽑습니다. 네. 네, 인턴이죠. 인턴으로 뽑죠. 인턴으로 뽑습니다. 근데 보면은 3%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공공기관들 들어가면은 대부분이 한 5%에서 10% 정도는 중간에 나가십니다. 인턴 하시다가. 예. 뭐 다른 시험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뭐 더 좋은 곳이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의사가 계속 남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일정 기간 인턴 교육 끝나고 나면요. 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요. 네, 임금은 80% 정도 되고요. 5개월 동안 네, 인턴으로 보내십니다. 네. 직무 소개는 여러분 사실은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냥 쭉 사실 그 한수원 자료에 보면은 직무가 어떤 직무가 있고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NCS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꼭 읽어보시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 거기서 포인트되어 있는 직무 능력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꼭 포인트로 잡아 놓으셔서 그것을 키워드로 살려가지고 자소서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대단한 자료도 절대 아닌 거고요. 거기에 있는 거 타이핑해서 쓴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다 체크하셔가지고 꼭 출력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꼭 옆에다가 네, 써가지고 나랑 경험을 어떤 것들을 매칭하면 되는 건가 체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직무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키워드들도 잘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시더라고요, 보면. 안 보더라고요. 다 그냥 보고 쓰라고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있는 그냥 뽑아온 거거든요. 네. 안 봐요. 자료를 한수원에서 이렇게 PDF 자료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보신 분 있으세요? 네, 한 분밖에 없잖아요. 네. 보셔야 됩니다. 제발 좀 봐가지고 써달라고 이렇게 자료를 해놨는데 안 보세요. 네,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관계돼 있는 법률 꼭 보셔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뽑아준 자료 꼭 보셔야 됩니다. 또 집에 와서 안 보시고 그냥 쓰시면은 서류는 붙을 수 있겠죠. 근데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면접에서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들이 직무 연관 관련돼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자소서에다가 잘 체크해 놓으시면은, 자소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소서가 이 친구가 충분히 한손에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직무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을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질문이 상당히 부드러운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붙이기 위한 질문이 나오고요. 이 친구가 잘 모른다, 그냥 붙었다는 느낌이 들면은, 네,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이 나와요. 2.5배수 정도 되잖아요, 면접 가는 사람이. 네. 경쟁률이 없진 않으니까 잘 체크해서 되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소서를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소서 분석 이야기 드릴게요. 네, 자소서 관련해가지고요. 이거는 한수원 자소서가 아니라 모든 자소서에 다 연결되는 것들이고요. 포인트만 몇 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2만 명 정도의 자소서를 읽어봤다고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인사부에 있을 때도 회사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만두고 나중에 저는 이제 본업은 광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들을 내가 분명히 쓸 일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점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S가 있고, A가 있고, B, C, D까지 있거든요. 어떤 자소서가 S를 받는 자소서인가 되게 체크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거요. S는 사실 여러분들 따로 있어요. 예, 정말로 관련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죠. 예, 그냥 그쪽으로 그냥 타고난 애들. 예, S는 약간 그런 거고요. 근데 A를 받아야지 그래도 합격선에 들어가거든요. 면접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예. 근데 A를 받느냐, B를 받느냐의 차이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냐, 안 하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른 기업을 썼던 자소서들 있죠. 다른 기업을 썼던 것들을 그냥 복붙해서 넣죠. 혹은 나 이 경험은 꼭 써봐야겠다. 이 경험은 내가 꼭 써야 되는 경험이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자소서에서 집중을 안 하시고 그냥 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묻고 있는 것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답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경험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소서를 쓸 때 있잖아요. 항상 쓰기 전에 오늘 만약에 내가 2번까지 써놨다. 그러면은 3번을 쓸 때 바로 그냥 오늘 지금 내가 쓰니까 3번을 쓰니까 3번을 바로 쓰지 마시고요. 질문들은 따로 묶어 놓으세요. 무조건 묶어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묶어 놓으세요. 따로 묶어 놓고 1번에서 쓰고 2번에서 쓰고 그다음 3번 오늘 쓰기로 했다면 어떻게 해요? 1번부터 5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 읽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을 뽑으려 하는지 먼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키워드를 어떤 것들이 잡혀져 있는가 1, 2번을 태고 한번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흐름을 잡은 상태에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난 1, 2번은 완벽하게 써놨으니까 3번부터 그냥 써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고 3번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내가 지금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하고 있는가 계속 검토하셔야 되는 겁니다. 태고를 많이 할수록 좋은 자소서가 되고요. 태고하실 때 쓸데없는 단어들 뭐가 있는가 항상 체크하시고 빼는 연습.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를 하자.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스타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쓰시죠. 그런데 스타 기법은요, 여러분 긴 자소서 1000자 정도 되는 자소서에서 쓰시는 방법이죠. 근데 한수원 자소서라든지 요즘에 NCS에서 쓰는 자소서들은 짧죠.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 자소서에다가 스타 기법 쓰시면은 안 돼요. 네. 은행 자소서나 공기업의 NCS 자소서나 짧죠. 짧기 때문에 전체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전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활동을 했으면 봉사활동을 왜 했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때 무슨 있다가 갑자기 갈등이 발생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했다는 그런 전체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활동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집중했는지 이제 그 집중이 뭐겠습니까? 그게 직무겠죠. 네. 직무고 질문에 대한 답이겠죠. 그 포인트만 잡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전체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포인트만 잡고 이야기할 수 있게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있는가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자소서를 쓰셔야 됩니다. 네, 키워드를 초반에 제시하자. 흔히들 이야기하는 두 갈씩을 쓰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두 갈씩을 쓰라고 하니까 진짜 한 80% 그렇게 쓰죠. 저는 땡땡땡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씁니다. 물론 한수원 자소서는 파트가 번호당 파트가 나눠져 있죠. 1번에 1, 2번에 1.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그 상황을 제시하는 것들은 필요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두 갈씩으로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키워드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사부 직원들이 1번부터 5번까지를 만들 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질문들을 1번에 넣었을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낼 수 있을까? 어떤 인재를 체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인사부 직원들이 보고 싶어하는 자소서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들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파악을 해가지고 키워드를 두 갈씩으로 바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열정은 무엇이다. 그리고 어떤 경험에서 그 열정을 이렇게 발휘를 했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땡땡땡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열정이란 무엇이다. 가 키워드를 초반에 제시하는 거죠. 진짜 열정이 넘치는 사람, 진짜 창의가 넘치는 사람, 진짜 도전이 넘치는 사람은 도전에 대해서, 창의에 대해서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키워드로 먼저 앞에서 제시를 해주고 넘어가시는 것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갈씩으로 그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한수원은
세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황을 이야기하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자소서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사어구, 구구절절한 표현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1000자, 2000자 되는 자소서들 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7000자까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뭐 가해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려하지 아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 쓰는 친구들 있어요. 미치겠어요. 예. 그런데 자소서는 공문서입니다.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한수원을 갔습니다. 한수원을 갔는데 입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소서는 여러분들이 승진하고 이동하고 할 때도 체크를 합니다. 네, 계속 봅니다. 네, 계속 보기 때문에 공문서로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콤팩트하게 바로바로 읽었을 때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부분에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무 역량을 잘할 수 있다. 왜? 여러분들이 직무를 한번 배치받았다고 해가지고 경영 지원을 배치받았다고 해서 경영 지원을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자소서 봐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각도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한단 말이에요. 네, 콤팩트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딱 쓰는 거지 구구절절하게 뭐 뭔지 아시겠죠? 뭐 기뻤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쓰지 마시고요. 기사를 쓰신다는 생각으로 상당히 콤팩트하게 사실 위주로 생각을 그러니까 정의는 좋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들을 정의를 내려주는 건 좋겠지만 본인이 느꼈던 그 감정들을 이렇게 쓸데없이 표현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쓴다는 생각으로 상당히 콤팩트하게 빠르게 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느낌으로 글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